여러분, 혹시 70년 넘게 한 길만 쭉 걸어온 회사가 있다고 하면 어떠세요? 와, 70년이요.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변신을 선언했어요. 심지어 주가는 장부 가치의 30% 수준인데 배당은 7%가 넘는다면요. 뭔가 좀 되게 흥미로운데요? 쏠깃하면서도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 국내 1위 내화물 기업에서 이제 종합소재그룹 지주회사로 변모한 CR홀딩스,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1947년에 조선내화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니까 정말 역사가 깊죠. 그러다 2023년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했고요. 맞아요. 철강이나 시멘트가 큰 이른바 전방산업이 좀 부진했잖아요, 작년에. 그런데도 2024년에 흑자를 지켜낸 걸 보면 저력이 있는 회사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 오래된 기업의 현재 상황, 그리고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CR홀딩스, 원래 이름이 조선내화였잖아요. 내화물 사업이 뿌리죠. 네, 그렇죠. 고온을 견디는 소재, 제철소 용광로나 시멘트 소성로 같은 데 꼭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무려 47%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압도적인 일이죠. 네, 독보적이죠. 그러다가 2023년에 이 핵심 사업 부문을 조선내화라는 새 회사로 딱 떼어내고 남은 법인이 이제 지주회사 CR홀딩스가 된 그런 구조입니다. 아, 그렇게 분할이 된 거군요. 네, 그 외에도 대한소결금속이나 화일로라는 골프장 같은 자회사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실적 얘기를 좀 해볼까요? 2024년은 어땠나요? 흑자 기준은 지켰습니다. 여기서 근데 더 주목할 점은 바로 올해 2025년 1분기 실적이에요. 오, 최신 실적이요? 네, 매출 1,967억 원에 영업이익이 101억 원. 다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그런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더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순차입금이 0원이라는 겁니다. 영원이요? 사실상 빚이 없는 거예요. 뭐랄까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재무 구조가 아주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빚 없이 안정적인데 주가 순자산 비율, 그 PBR이라고 하죠. 그게 0.31배 수준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회사가 장부상으로 가진 순자산 가치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저평가를 받는 걸까요? 좀 궁금해지는데요. 글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아직 이 회사의 그 전통적인 내화물 사업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또 철강 같은 전방산업 경기에 민감하다는 우려, 이런 걸 좀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기존 사업의 한계 때문일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회사가 보여줄 그 성장 스토리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2025년 예상 배당 수익률이 무려 7.4%에 달할 것으로 보여요. 7.4%요? 엄청 높네요. 네, 이런 높은 배당으로 좀 주주들을 붙잡으려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죠. 작년 배당 성향도 한 60% 수준이었으니까 주주 환원 의지는 꽤 강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배당 많이 준다고 그냥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의미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회사는 이런 시장의 우려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할 텐데요. 물론이죠. 기존 내화물 사업에서도 계속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고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아주 적극적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요? 네. 특히 요즘 주목받는 그 반도체나 2차 전지 소재 쪽 있잖아요. 네네. 그쪽에서 쓰이는 파인 세라믹스 분야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 파인 세라믹스. 네, 2026년까지 이 분야에서 연매출 500억 원을 달성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까지 세웠더라고요. 연구개발 투자도 꾸준히 늘리고 있고요. 파인 세라믹스라. 이게 기존 내화물 기술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도전인가요? 물론 도전적인 과제죠. 완전히 새로운 분야는 아니고 내화물 제조 기술 자체가 세라믹 소자 기술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기반 기술은 있군요. 네, 그걸 바탕으로 기술력을 좀 더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외 시장 공략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베트남 중심으로 동남아 시장을 뚫어서요. 지금 한 28% 수준인 해외 매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 해외 비중 40% 목표면
꽤 공격적인데요. 그쵸. 자체 원료 광산을 활용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또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서 관세 같은 것도 좀 절감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사업이랑 해외 확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거군요. 요즘 또 ESG 경영도 중요하잖아요. 그쪽은 어떤가요?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R100라고 아시죠?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거요. 네,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진행 중이고 자체 사용 전력의 7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리스크 요인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전방산업 경기 변동성이나 원자재 가격 문제, 이런 건 여전히 숙제겠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 구조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봐야죠. 피하기 어려운. 그리고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바로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오버행 리스크요? 그게 뭐죠? 대주주 지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인옥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73%가 넘거든요. 와, 73%요? 정말 높네요. 네. 만약에 이 대규모 지분이 언젠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투자할 때는 반드시 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대주주 지분이 너무 높아도 리스크가 될 수 있군요. 네, 물량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시아홀딩스는 70년 역사의 안정적인 내화물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파인세라믹스라는 신사업과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성장 엔진을 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낮은 PBR과 높은 배당률은 분명 매력적인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 민감성이나 오버행 리스크 같은 부담 요인도 확실히 존재하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결국 CR홀딩스가 내세우는 그 파인 세라믹스 사업의 성과가 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해외 매출 목표 달성이 현실화되느냐, 이게 앞으로 시장에 좀 냉정한 평가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시점이 오겠죠. 네, 숫자 이면에 숨겨진 이 기업의 진짜 변화 가능성을 잘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오래된 기업의 변신 스토리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 차원이고요.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CR홀딩스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